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메 1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메 1가 우리가 이제 보통 참선한 디스 가지고 뭔가 비유하자면 별나라 세계에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그런 경계로 다들 치부를 하고 있죠. 에이, 오메이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망상이야. 이렇게 해서 한 십몇 년 전에 모 도서 출판의 대표께서 아주 긴 논문 형식의 오메이려 비판에 관한 글을 갖다가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죠. 물론 뭐 제가 뭐 제 다른 블로그나 이런 글에서는 그분의 견해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육식의 경계에서 아르마리로는 오메리를 뭐 제 아무리 재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까지 오메이르를 논한 모든 어떤 분석과 논단은 모두 다 모래로 밥을 짓는 행위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1혈을 실증하는 확연하게 이것이 오메1이다 라고 드러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오메1의 그 경계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에서 벗어난 육식의 경계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메1혈은 뭐라 그럴까요? 몇 생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메1려와 그리고 뭐 최근에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많은 어떤 견성 상품들이 있죠. 모두 다 나름대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열심히 그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뭐 진리와 도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뭐 자신들의 상품이 그러니까 진품이다라고 이렇게 다들 난전에 펼쳐놓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진품은 찾아보기 어렵고 전부 다 한마디로 짝퉁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이 견성 상품들을 이 오매 일회를 논하는 데서 꺼집어 왔느냐 하면 그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그 견성 상품들이 하나같이 목청을 높여서 주장하는 바가 뭐다? 오매이려라는 거 그따위 거는 없다. 그거는 분별 망상이다. 자, 제가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성정교 성철스님 한국 근현대 선종사에서 정말로 역대 고불고저와 견주어서 단 틀끝만한 그 한치의 어떤 차이도 없다고 할 수 있는 확철대오의 경지에 이르신 승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오매일혈을 도대체 어떤 경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매일혈을 부정하고 망상이다, 그따위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의 뭐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가 오매일혈 따위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견성이 참다운 견성이고 더 이상의 견성은 없다,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가장 대표적인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견성 상품 첫 번째가 뭡니까?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이 녀석이 바로 참나고 더 이상 여기에서 공부할 건 없다. 이게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의 상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여기가 어딘지 몰라. 앞에 있는 존재들이 뭔지 몰라. 오로지 이 몰라만 하면 참나가 자연스럽게 현발해서 참나가 모든 살림살이를 주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름하여 아마 몰라견성법, 몰라견성법이라는 상품이 또 하나 있죠.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또 다른 어떤 상품이 있겠지만은요. 물론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뭐 벗어났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참나고 자성이고 불성이고 이 깨달음의 완판이다. 이렇게 하는 상품 하나. 두 번째는 몰라 하면 모든 에고가 사라지면서 참나가 몰록 현발하면서 살림살이를 주재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제가 오매일여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매일여와 관련해서 성철 스님의 101번문에서 한번 그 내용을 옮겨 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은요 한번 또박또박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현사 사비 스님의 말씀입니다. 현사 스님은 임재종 양기파의 정맥을 이은 대종장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소영령한,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견문각지의 이 놈 혹은 이 성품, 이것을 두고 소소영령한 이놈,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에 그대로 보고 소소영령이라는 이 말에 보고 듣는 이놈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소소영령한 마음에 아는 성품이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똑같죠? 보고 듣는 이놈이 소소영령한 이 마음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온의 몸속에서 주인이 된다고 말하니, 이 온의 몸속에서 온과 달리 뭔가 이 소소영령한 보고 듣는 이놈이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니, 이렇게 하여 선지식이 되면 사람을 크게 속이는 것이다. 자, 대종장인 현사사비 스님께서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식으로 법문을 설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못을 딱 박았죠. 자, 지금 내가 너에게 묻노니 만약 소소영령함을 인정하여 좋다, 그렇다 치자,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라고 치자, 너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잠잘 때면 또 소소영령함이 없느냐. 자, 온이 깨어있을 때는 보고 듣는 이놈이 분명히 있는데 잠을 잘 때는, 즉 온의 식이 사라지고 날 때는 왜 소소영령한 그놈, 보고 듣는 이놈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을 제가 조금 앞질러서 잠깐 이야기하면, 이 오매일여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흔히 이래 내세우는 논거가 능가경에서 나오는 오매항일이라는 구절이죠. 즉 자나 깨나 한결같이 똑같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오매항일은 오매일여를 논한 것이 아니라, 오매일여의 비판론자들은 오매항일은 오매일여를 갖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자성이 자나 깨나 이래하게 딱 흐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오매일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의 주장은 오매항일은 우리의 자성이, 즉 보고 듣는 이놈이 자나 깨나 여야하게 한 가닥으로 쫙 깨어 있어서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눈을 뜨고 있을 때, 보고 들을 때는 이놈이 있어. 그러면 잘 때도, 우리의 육식이 다 떨어지고 났을 때도 이놈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존재하고 있죠. 있어야 되겠죠가 아니죠.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놈은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있을 때는 이놈이다라고 인지를 한다고 하면 잠잘 때는 이놈이 어디 있는지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왜? 깨어있는 그놈이라고 확인을 했다면 잠잘 때도 능원경의 오매항일에 그 말씀 따나 잠잘 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그놈을 분명히 눈을 뜨고 있을 때와 똑같이 인지를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런데 잠잘 때는 도대체 이놈이 어디 갔느냐? 이게 지금 현사 스님이 방망이를 휘두른 겁니다. 자, 보고 듣는 이놈, 소소영영한 그 마음에 그놈 주인이 있어. 그쪽이 좋아, 있다 치자. 응? 있다고 하니까 또 있어. 자, 그런데 잠이 들었을 때, 너가 잠이 들었을 때는 이놈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오매 일열한 잠이 들었을 때도 보고 듣는 이놈을 명확하게 눈을 뜨고 보고 들을 때와 똑같이 그 놈을 딱 확인하는 것. 이게 오매 일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현사 스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낮에 보고 들었다. 들을 때 같이 함께 있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면서 왜 잠이 들었을 때는 그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느냐 이야기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만약 잠잘 때에 소소영영함이 없으면 이것은 도적놈을 자기 자식으로 오인하는 것이니 이것은 생사의 근본이며 망상의 연기다. 즉 생사를 불러일으키고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뿌리다. 뭐가? 도적놈을 자식으로 오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오음덩어리를 참나라고 오인한다 이거죠. 눈 뜨고 있을 때 보고 듣는 이놈이 과연 소소영영한 참나 그놈이냐, 아니면 그냥 이 육신덩어리가 보고 듣는 것을 참나가 보고 듣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엉터리로 고집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이 들었을 때도 보고 듣는 이놈이 딱 현존하지 않으면 그것은 짝퉁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도적을, 오늘 참나로 오인한 것이다 라는 게 현사 스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삼무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망상연기의 사람이니 잠잘 때에 이미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생사가 닥쳐오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겨우 잠에 떨어져서 의식이 없을 때 자신의 주인공이 없는, 참나가 없는 이 경지인데 생사, 온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어떤 경기에 딱 챘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한평생을 공연히 쓸데없이 보내니 다른 사람만 웃길 뿐 아니라 스스로 웃길 뿐이다. 자, 대종장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는 선지식이 잠에 들어서 똑같이 보고 듣는 이놈을 철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사와 망상에 뿌리면서 남을 웃기는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도 웃기고 있는 짓이다 라고 지금 현사 스님과 박삼 무이 스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현사 스님이나 박삼 무이 스님의 경지를 그냥 뭐 일도양단하면서 한마디로 X무시하는 뭐 그런 수승한 견처라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요, 성철 스님께서도 대종장으로, 선종사의 대종장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현사 스님과 박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래 되죠. 자,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보고 듣는 이놈만 이야기를 했죠.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장과 그리고 몰라 하면 몰록 참나가 드러나면서 견성, 자신의 성품을 본다, 견성한다, 견성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을 지금 이 현사 스님과 박산 스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소소영영한 이놈이 있다. 이게 전부다라고 하면 이것을 참나와 에고가 혼재한 경계다. 일단은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게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이게 전부다. 이게 견성이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그게 맞아? 그게 지금 보고 듣는 이놈이 정말로 이 참나인가? 나의 어떤 이 온, 육신, 의식과 별개로 존재하는 참나인가? 아니면은 그냥 나의 온이, 나의 의식이 보고 듣는 것인가? 이렇게 분명히 처음에는 혼동을 하죠. 그러다가 그 법문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고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점점 물들면서 그래. 일종의 세뇌인데요. 그래 맞아. 나의 의식이 아니고 뭔가 보고 듣는 놈이 있어. 라고 이제 그 느낌을 조금씩 가져가죠. 근데 이게 그 존재를 갖다가 확인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느낌이냐는 여전히 모르죠. 왜? 그 놈을 직접 철견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냥 뭔가 텅 빈 이놈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그래 뭐 그런 것 같아. 이놈이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듣는다기보다는 이것을 빌어서 이놈이 보고 듣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점점 물들어가는 거죠. 그 법문에. 자, 그러니까 이것은 참나와 에고가 혼재한 경계다 이거지. 여기에서 에고를 배제한 참나만의 경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보고 듣는 이놈이 낮에는 현존한다고 하면 낮에는 보고 들어. 의식이 깨어 있으니까 밤에는 그 존재가 확인이 되는가 이야기죠. 현사 스님의 말씀이고 박산 스님의 말씀이죠. 그래 깨어 있을 때 그래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참나냐 아니면 그냥 너의 어떤 오온의 의식이냐 둘 중에 뭐가 분명해 라고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렇게 보면요 참나는 오매항일하다라고 넘경에서 이야기했다는 앞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밤에도 존재하고 따라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듯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보고 듣지 않을 때는 즉 보고 들을 때는 참나가 작용을 해 같이. 그런데 보고 듣지 않을 때는 참나도 작용을 안 해. 즉 달리 말하면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참나도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 라고 그럴듯한 변명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달리 이야기하면 이 보고 듣지 않을 때는 참나가 작용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확인이 안 돼. 이런 변명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데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을 감아. 그럼 감았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를 또 알고 있는 놈이 있어. 그래서 그러다가 들리다가 안 들리면 안 들린다라는 걸 또 아는 놈이 있어. 이렇게 이 선지식들이 이렇게 법문을 하죠. 그러면 잠에 들었을 때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도 참나는 알아차리고 있다 라고 되면 당연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깨어있지 않을 때도 참나는 항존하면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깊은 잠에 들었는데도 누가 부르면 깨워서 일으키는 놈이 있다. 그 놈이 참나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도 이 놈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참나가.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지 않을 때는 참나가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참나가 확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구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리 여러분들 지금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선정에 들어가지고 어떤 경계가 되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다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 사량 분별로서 육식의 어떤 그 견지에서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야.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이놈이 잠잘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메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뭐 잠잘 때는 보고 듣지 않기 때문에 참나가 작용을 안 해. 그래서 확인이 안 돼. 새빨간 구라라는 거. 왜? 넘경에서 오매항일이라 했고 대부분 오매일의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다? 자승은 밤낮 구별 없이 그냥 여여하게 한결같이 깨어있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죠. 그걸 말씀한 게 오매항일이지 오매일해를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오매항일이 오매일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당연히 이 소소영령한 보고 듣는 이놈이 확인이 돼야 돼. 철견돼야 된다. 현존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자, 과연 이 법문을 설하시는 선지식들께서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보고 듣는 이놈, 소소영령한 이놈을 분명하게 딱 목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몰라적 견성, 몰라 견성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깨어 있을 때는 몰라를 통해 에고를 제거하고 참나를 현발한다. 깨어 있을 때는. 지금 현사 스님과 박산 스님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며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몰라 했을 때는 이 몰라 하는 주체가 있죠. 몰라 할 때는 뭔가가 깨어있는 온의 작용이죠. 근데 사실은 이 몰라를 에고가 육식이 몰라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몰라를 하는 이놈이 바로 참납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자리에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아는데, 즉 화두를 딱 들었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 했을 때 그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무하고 드는 게 의식으로 들죠 처음에.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 가면 자승이 화두 자승이래서 자승이 딱 들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들었던 의식은 완전히 텅 비어 공에서 사라져 버리고요. 그게 견성인 겁니다. 지금 이 구조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 됐을 때 이놈이 온덩어리냐 아니면 진짜 참나냐, 그 진짜 참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견성인 것입니다. 보고 듣는 이놈, 화두 드는 놈 같은 놈이죠. 화두를 들었어. 그런데 이게 궁극에 딱 국인각에 가보니까 뭐다? 온덩이는 완전히 다 아리아식까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자성 혼자서 딱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견성입니다. 제가 지금 구업을 엄청 짓고 있는데요. 똑같은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구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 몰라 했어. 몰라 할 때는 깨어 있어. 보고 듣는 이놈이 있으니까 몰라 하니까 이 몰라를 통해서 참나가 현발에서 올라왔다 이거지. 그러면 잠이 들었을 때는 누가 몰라를 하는 거예요? 잠이 들었을 때 똑같이 몰라 해서 참나가 현발하는 그 경계가 되면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앞에 뭐 능엄경의 오매항의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잠에 들었을 때도 그 몰라 했을 때 그 친구가 어쨌든 딱 항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지. 몰라 견성법이. 그러면은 몰라 견성법도 그냥 잠잘 때는 필요 없어. 해당이 안 돼. 깨어 있을 때만 참나를 챙겨라. 그거는 오매항일, 능엄경, 부처님 말씀에 바로 직방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사입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어쨌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참나는 오매항일이다. 그러므로 밤에도 깨어있고 따라서 확인되어야 한다. 지금 오매항일을 근거로 오매일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오매항일이 도로 부메랑이 되어서 그냥 자신의 어떤 급소를 갖다가 부수고 있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죠. 몰라 견성법에서는 똑같습니다. 앞에 변명하고 잘 때는 몰라 하는 주체가 없어. 잘 때는 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다 의식을 잃고 잠에 떨어져 있으니까 몰라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참나가 드러날 수가 없어.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러한 변명에 대해서는 잘 때는 잠이 들었을 때는 자동으로 몰라가 되죠. 왜? 깨어 있을 때는 이 깨어 있는 이 온을 갖다가 완전히 뭐 시쳇말로 사귀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뭔가 의식적 작용을 통해서 몰라 해가지고 이 의식을 갖다가 내려놓는데 잠이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몰라져. 그러면 더더욱 잠이 들었을 때는 참나가 보다 더 명확하게 현현 발발하고 확인이 돼야 되죠. 근데 자, 잠이 들었을 때 참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몰라 견성법이 지금 현사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 소소영령한 그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데, 그래 있다 하자. 그런데 왜 잠이 들면 그놈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지. 왜 확인이 안 되느냐 이거지. 능엄경에서 오매항이라더라고 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항상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라는 이 상품과 몰라 하면은 몰록 참나를 칭견한다라고 하는 이 몰라 상품 역시 현사스님의 말씀과 능엄경 오매항의를 토대로 딱 파보면은 짝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상품은 에고와 같이 생멸하는 참나라는 이야기죠. 깨어있을 때는 참나가 드러나, 에고가 뭔가를 하면 보고, 에고가 보고 듣고 하면은 이 참나도 같이 드러나. 좋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게 진짜 참나가 보고 듣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경계에서는. 몰라도 그래. 몰라도 뭔가 의식을 가지고 몰라라고 깨어있을 때 의식작용을 하면은 참나가 올라와 드러나. 그런데 둘 다 의식이 딱 놓아졌을 때, 잠에 딱 떨어졌을 때는 어디 갔어 참나가. 그러면서 잠이 들었을 때는 보고 듣는 이놈이 없기 때문에 참나가 확인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잠이 들었을 때는 몰라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참나가 확인이 안 된다. 그거는 잠이 들었을 때는 완벽한 자동 몰라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참나가 분명하게 또록또록 더 현발해야 한다. 근데 잠에 들었을 때는 어디 갔느냐? 오매일해를 당연히 부정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밤에는 그러한 경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전부 다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짝퉁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자는 참나? 이건 참나가 아니죠. 온덩이죠. 온덩이.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에 떨어져가지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참나가 아니죠. 에고와 함께 생멸하는 참나는 참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덩어리일 뿐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몰라 하고 해야지 겨우 참나가 길을 찾아가지고 나온다. 그럼 몰라가 없으면 참나가 그냥 바보가 돼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깊은 잠에 떨어졌을 때도 참나가 그 자리가 확인, 철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견성의 과정의 길에 발을 내디딘 거다. 견성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오메리는 견성에 이르는 과정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야지 비로소 구경각에 이룰 수 있는 그 견성에 이르는 경계입니다. 하나의 경계. 이걸 또 오매 이래를 갖다가 견성의 자리라고 성철 스님이 주장했다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그런 입들이 있다라는 걸. 자, 그러면 에고가, 진짜 참나는 에고가 공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드러나야 된다. 에고가 공임을 증명하면서 드러나야 된다. 에고와 같이 깨춤을 추는 참나는 참나가 아니단 말이야. 에고가 텅 비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드러나는 참나다. 자, 이제 오매일해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낮에 화두가 성성하다가 밤에 잠에 딱 떨어졌는데 화두가 성성해.
자, 이거는 어떤 경계일까요? 그 경계를 제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 경계는 깨어있을 때는 에고와 오온이, 오온과 참나가 혼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몰라. 누가 들었는지 잘 몰라. 낮에 깨어있을 때는 오온도 들고 참나도 화두를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운전을 하는데 혹은 다른 일을 뭐 농사 일을 한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조금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화두가 막 승승하게 돌아가. 이걸 동정일해라 그러는 겁니다. 이때는 분명히 화두를 누가 듣냐면 자승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지금 딴층을 피우고 있는데도 화두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자승이 화두를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동정일해인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부의 절반 이상은 동정일해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반이 시작이 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공부가 동정일해다. 그때부터는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하는데요. 성철 스님께서도 40일 만인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동정일해에 드시고는 굉장히 어린애같이 좋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정일해 화두가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이 화두가 상상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을 할 때는 이 화두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까지 솔직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더 깊어지면은 말을 할 때도 함께 화두가 이제 막 승승하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깨어 있을 때는 동정일의 단계로 이 자성과 참나와 오온이 함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뭐 좌성한다든지 하면 이 참나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때는 오온과 참나가 누가 명확하게 돌리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이제 일을 해보면은 딴청을 피워보면은 이게 동정일해다. 이 참나가 화두를 돌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아는 거죠. 그러다가 잠에 딱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화두가 막 돌아가고 있어. 자,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는 상품. 잠에 딱 떨어지면 보고 듣는 이놈이 어디 간지 흔적조차 몰라 하고 참나를 칭견한다라고 하는 몰라견성도 잠에 딱 떨어지고 나면 몰라도 없고 참나도 없어. 왜? 온 덩어리가 그냥 의식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참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결국 그것은 깨어 있을 때 낮에는 의식 덩어리가 온 덩어리가 이게 참나다 하고 그냥 붙들고 있었던 거지. 이게 참나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래 보고 듣는 이놈이 참나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 온이 이놈을 붙들고 이게 참나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온이 딱 쓰러지고 나니까 참나도 온데간데 없어. 그런데 오매일회의 경계에서는 잠에 떨어졌어. 육식하고 다 무너졌어. 그런데도 또렷하게 딱 들어. 화두가 돌아가고 있어. 그럼 누가 돌린다? 당연히 참나가 돌리는 거지. 이게 오매일회입니다. 오매일회. 그러니까 낮에는 깨어있을 때는 성성하게 돌아가고 잠에 딱 떨어졌을 때도 화두가 성성하게 딱 돌아가. 그 화두를 돌리는 그놈이 누구다? 그놈이 자성이고 그놈이 참나. 그놈이 화두 자성이고 이 지금 오매일의 이 단계에서 화두를 들고 있던 이놈이 승묘경계를 지나면서 제8 아리아식이 확 쏘고되면서 나중에는 그 자리가 딱 현전할 때까지 들고 간다고. 그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 들었던 그놈이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라는 것을 구경가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입증하는 것이 견성이라. 그런데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그런데 밤에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오매항일하게 깨어있을 때나 잠에 떨어졌을 때나 항상 여여한 게 오매일인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참나가 능엄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오매항이란 참나가 화두를 들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낮이나 잠에 떨어진 밤이나 관계없이 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화두가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오매 1회입니다. 이게 없는 경지가 아닙니다. 다만 오매 1회는 육식 경계가 아니고 자승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육식 경계를 완전히 온이 공하다라는 그 경험을 심지어 더 나가면 법계조차 완전히 공해버리는, 퉁벼 공해버리는 성묘 경계, 그 경계까지 들어가지 않고는 오매 일여를 죽었다 깨어나도 몇 생을 굴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매 일여를 흔히 의식의 노름으로, 에고의 노름으로 견성 상품을 팔고 있는 그 견지에서는 오매 일여를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겁니다. 나 오매 일여 알아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오매 일여의 경계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대해스님과 관련한 이야기가 101번문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당 문준 스님이 이제 담당 스님은 대해스님이 원호 극권 선사를 스승으로 찾아가기 전에 스승입니다. 근데 이제 담당 문준 스님께서 좀 일찍 입적하시는 바람에 원호 극권 선사를 찾아가는데 그것도 찾아가려고 한 뒤 한 10년 뒤에 갑니다. 왜냐하면 때 대종고 스님도 그 사막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어떤 그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기가 다 깨쳤다고 전부 내보다 못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횡행할 때입니다. 이제 담당 문준 스님이 대에게 말하였다. 고상자여, 대해종고니까 대해고 이래 되죠. 고상자여, 네가 일시에 나의 선법을 이해하여 설법을 하려면 설법을 잘하고 염고, 송고, 소참, 보슬 할 것 없이 네가 잘한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아직 있지 아니하다. 네가 성성히 생각할 때에는 문득 선이 있으나 겨우 잠들자 말자 문득 없어지니 만약 이랄진대 어찌 생사를 대적하리오. 대스님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이것이 저의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대스님이 오매 일회의 경지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뒤에 가서 대스님이 이제 그 오매 일회의 경지를 갖다가 타파를 하죠. 이제 원호 스님 이제 회상에 왔을 때 이야기가 이게 나옵니다. 대해가 원호 스님에게 물었다. 제가 잠이 들기 전에는 부처님이 칭찬한 바는 의지해서 그것을 행하고 부처님이 꾸짖은 것은 감히 위반하여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뭔가 부처님의 그 법에 훤히 정통하고 밝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앞에 이야기한 소소영령한 보고 듣는 이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터 스님을 의지했던 바나 조금이나마 스스로 얻은 바를 깨어있을 때는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으나 그죠? 선상에 앉아 반이나 깨어있다가 조금 졸기 시작하면 주체를 할 수 없습니다. 꿈의 금보배를 보면 꿈속에서 기쁨이 한이 없고 꿈의 모든 나쁜 경계를 보면 꿈속에서 겁이 나고 벌벌 떨고 하니 스스로 얻은 생각한데 이 몸이 아직 있어도 다만 꿈속에서도 주인을 하지 못하니 하물며 지수화풍이 나누어 흩어지며 모든 괴로움이 본물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바야흐로 바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호 스님이 그 망상을 멈추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원호 스님이 그 망상을 멈추어라 그러니까 이제 낮과 밤이 오매 일여해야 된다라는 그 대해 너의 그 생각, 즉 오매 일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망상이다. 즉 오매 일여가 망상이다라고 이걸 비약적으로 좀 오역을 잘못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매 일여라고 하는 그 경지를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이거죠. 자, 성묘경계에서는 일념불생 전후재단인데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는데 그 오매일여를 가지고 내가 오매일여에 들어야지 라고 그 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절대 이 육식이 공해지는 그 자리, 온 개공의 자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쉬고 쉬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방편입니다. 뭐 시고 신대 가지고 무조건 참나가 몰록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계속해서 모든 것을 비워야 하는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즉 오메이리가 무슨 경계를 했습니까? 이 에고, 오온, 육식이, 오온이 완전히 텅 비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자리가 오메1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온 법계가 완전히 비어서 텅 비어 공한,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색즉시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성묘경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1련은 성묘경계에 들기 전에 오메1의 단계가 있고 이때는 법계는 그대로 현존합니다. 낮밤이 구별 없이 쭉 흐른다라는 그 경계일 뿐이죠. 그런데 성묘경계에 들어가면 이제 법계까지 완전히 텅 비는 거죠. 이 자리가 이제 구경각 그 자리가 얼마 남지 않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선문종로나 백일본문에서도 성자 스님께서 장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돈수와 도노 점수로도 이어지는데요.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그죠? 이게 다다. 그런데 잠잘 때는 이 녀석 어디 있지? 몰라 하면 참나가 올라온다 그러는데 몰라. 자동 몰라가 되는 밤에는 그러면 이놈은 어디 갔냐 이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 영상의 내용을 압축하면 바로 이 두 내용이 되겠죠. 보고 듣는 이놈이 밤에는 어디 있느냐. 자동 몰라가 되는 밤에 의식이 완전히 무너진 그 경계에서는 도대체 참나는 어디 있느냐.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왜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오메일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일여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고 몰라 하면 바로 참나를 칭견한다라는 이 두 개의 상품은 짝퉁이다. 그래서 오메일여가 없다, 망상이다라고 헛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참 실수해서 오메일여를 정오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또 구질구질한 뭐 잡소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기회가 있으면 오메일여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오메일여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오메일여의 경계가 깨달음에 이르는 필수적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메일여를 그치지 않고는 실제로 화두참선에서는 견성에 이르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한소식 했다, 내가 견성했다, 화두를 타파했다 하더라도 오메일여 경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메일여 그 자리 자체가 자성이 서서히 이제 일을 갖다가 주관하는, 그동안 육식과 칠식 이 친구들이 쭉 해오던 일을 오메일여 단계에서는 자성이 이제 딱 건너받아 가지고 아레아식과 함께 같이 쭉 살림을 쭉 펼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구경각에 딱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좀 필요이상으로 구업을 지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이 구업의 어떤 뭐 이 덤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그동안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몰라 하면 참나를 몰록 칭견한다라고 하는 그 짝퉁 상품들이 쏟아내서 쌓아놓은 그 구업등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먼지 틀 것만큼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일단 스스로 변명을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